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 16강에서는 이스트푸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스트푸드. 이스트푸드는 제빵용 물 조절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용되어지다가 이제 현재 와서는 이스트 조절제, 반죽 조절제, pH 조절제 등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스트 푸드는요, 밀가루 대비 0.1에서 0.2%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요즘에 사용되어지는 반죽 계량제는 밀가루 대비 1에서 2%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푸드 빵 계량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빵의 품질과 기계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첨가합니다. 반죽 계량제에는 산화제, 환원제, 반죽 강화제, 노화 지연제, 효소제 등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198페이지 이스트 푸드의 역할과 구성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pH 조절제, 두 번째 이스트 조절제, 세 번째 물 조절제, 네 번째 반죽 조절제. 자, pH 조절제에서 반죽은 pH가 4에서 6 정도가 가스 발생력과 가스 보유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효소제라든지 산성, 인산, 칼슘으로 pH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의 영양소인 질소를 공급을 해서 이스트의 활력을 조절합니다. 그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 조절제에서는 물의 경도를 조절하여 그 제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물 조절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재료에는 황산칼슘, 인산칼슘, 가산화 칼슘이 되겠습니다. 반죽 조절제로는 이제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 효소제와 산화제를 사용합니다. 효소제는 반죽의 신장성을 강화시키고 효소제의 종류에는 프로타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 아밀라제, 전분 분해 요소가 사용되겠습니다. 산화제는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켜 제품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브론산 칼륨, 아조디카보나미드 이러한 것이 첨가제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환원제는요, 반죽의 구조를 연화시켜 반죽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시스테인이 이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스트 푸드에 밀가루나 혹은 전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계량의 간편화, 구성 성분의 분산제, 그리고 충전제, 그리고 흡습에 의한 화학 변화 방지의 완충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그냥 편하게 유화제다, 유화제의 다른 맛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면활성에 대한 정의는 두 액체가 혼합될 때 두 액체가 동일 종류가 아닌 경우에는 계면을 형성하게 되며 또한 장력이 형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계면에 작용하여 계면 자유 에너지인 계면 장력을 급격하게 줄임으로써 혼합 액체 체계를 안정화시켜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1에 보면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물과 유지를 균일하게 분산시켜 반죽의 기계 내성을 향상시킵니다. 빵 과자의 조직과 부피를 개선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자, 계면활성제의 종류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모노드글리세라이드와 레스틴이 있습니다. 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라이드는 지방의 가수 분해로 생기며 식품을 분산시키며 유화식품을 안정시키는 식품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모노드글리세라이드 이외에 아실락테이트라든지 SSL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유화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유화제로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화학적 구조는 식품 첨가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과자를 부풀려 부피를 크게 하고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를 가리킵니다. 2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제의 종류, 천연품, 천연의 팽창제는 이스트, 일명 효모죠. 주로 빵에 사용되며 가스 발생이 많이 됩니다. 부피 팽창, 연화작용, 향 개선 등의 기능을 합니다. 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성품, 화학적 재료로서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소, 나트륨, 일명 중조라고 하죠. 암모늄계 팽창제인 이스파타,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의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생물적 팽창제와의 상대적 비교를 보면 사용하기는 간편하나 팽창력이 약합니다. 갈변 및 뒷맛을 좋지 않게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계량 오차가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과자에 사용되며 부피 팽창, 연화작용은 하지만 향을 좋아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부피 팽창, 연화작용만. 그리고 그에 반해서 천연품 이스트는 부피 팽창, 연화작용, 향 개선. 요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화학 팽창제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 제품에 미치는 결과 밀도가 낮고 부피가 크겠습니다. 밀도가 낮으므로 기공이 커지고 기공이 커지면 속결이 거칠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기공이 큼으로 인해서 그림자 현상이 생기므로 속색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친 오븐 스프링, 즉 팽창에 의해서 찌그러지기가 쉽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일명 중조 소다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 산성제를 첨가하여 중화가를 맞추며 완충제로 전분을 첨가한 것이 베이킹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의 팽창력은 이산화탄소 가스에 의한 것이며 베이킹 파우더 무게의 12% 정도의 유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3번에 보면 과량의 산을 첨가해 만든 베이킹 파우더는 반죽의 pH를 낮추게 만들고 과량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첨가해 만든 베이킹 파우더는 반죽의 pH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베이킹 파우더의 종류에는 산성 베이킹 파우더, 중성 베이킹 파우더, 알칼리성 베이킹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과 제품인 케이크나 쿠키를 제조할 때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팽창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만주, 찐빵 등의 속색을 하얗게 만들 때는 이스파타를 사용을 합니다. 이스파타는 암모늄계 팽창제로서 다른 팽창제에 비해 팽창력이 강합니다. 완제품의 색을 희게 합니다. 많이 사용하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만두, 만주, 찐빵 등의 속색을 누렇게 만들 때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좋습니다. 화학 팽창제들은 계량 오차가 제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팽창제들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만듭니다. 찜을 이용한 제품에 사용되는 팽창제는 화학 반응이 빠른 속효성의 성질을 가져야 좋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정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기름, 기포 등의 불안전한 상태를 안정된 구조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빵, 과자에 안정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흡수제로 노화 지연 효과, 그리고 이제 아이싱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그리고 그 크림 토핑의 거품 안정을 이룬 효과, 목적이 되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안정제의 종류와 추출 대상을 보면요, 한천은 우뭇가사리, 젤라틴은 동물의 껍질과 연골, 콜라겐에서 추출하죠. 그리고 팩틴은 과일의 껍질, CMC는 식물의 뿌리인 셀룰로스, 알긴산은 다시마, 대왕,
미역 등의 갈조류의 세포막 구성 성분. 젤라틴의 특징, 유도 단백질에 속하고요. 물과 함께 가열하면 대략 30도 이상에서 녹아 친수성, 물에 잘 혼합되는 콜로로이드를 형성하고요. 품질이 나쁜 젤라틴은 악효의 접착제로 사용이 되고요. 젤라틴의 콜로로이드 용액의 젤 형성 과정은 가역적, 즉 열을 가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젤라틴은 무스나 바바로아의 안정제로 쓰여집니다. 자, 팩틴의 특징, 맥토실기 7% 이상의 팩틴에 당과 산이 가해져 열을 가하면 젤리와 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당분, 팩틴, pH 3.2, 그리고 열을 가하면 젤리 형성. CMC 트레고캔스는 냉수에 쉽게 팽창이 되고요. 껌류의 특징에는 종류의 이제 구화검, 로커스트 빈검, 카라야검, 아라비아검, 유화 안정제, 접착제 등으로 쓰여지고요. 냉수에 용해되는 친수성 물질이며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점성을 나타내며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향료와 향신료, 향료의 분류, 성분에 따른 분류, 천연향, 합성향, 인조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 요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겠습니다. 비알코올성 향료, 굽기 과정 중에 휘발하지 않으며 오일, 글리세린, 식물성 유해 향물질을 용해시켜 만듭니다. 뭐 캐러멜이라든지 캔디, 비스켓에 이용이 됩니다. 알코올성 향료, 굽기 중 휘발성이 큰 것으로 에틸알코올에 녹여 향을 용해시켜 만듭니다. 뭐 아이싱이라든지 충전물 제조에 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향료는 향을 휘발성이 큰 에틸알코올에 용해시킨다. 이 부분. 그다음 유화 향료는 유화제 향료로 분산시켜 만든 것으로 물 속에 분산이 잘 되고 굽기 중 휘발이 적습니다.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 향료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말 향료, 그 다음에 수용성 향료 이렇게 있겠습니다. 다음 향신료의 종류와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는 직접 향을 내기보다는요, 주재료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막아주고 다시 그 재료와 어울려 풍미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보존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맛과 색을 부여합니다. 넛메그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육두과 교목의 열매를 일광 건조시킨 것으로 2개의 향신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넛메그와 메이스를 얻는데, 넛메그는 단맛의 향기가 있는 향신료가 되겠습니다. 계피는 상록수 껍질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계피는 나무의 껍질 부분이, 오레가노는 피자 소스에 들어가는 향신료. 이제 바카, 카다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넛메그, 계피, 카다몬. 요 세 가지. 카다몬은 이제 생강가의 단연초 열매 깍지 속에 작은 씨를 말린 것으로 푸딩, 케이크, 페이스트리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견과류의 정의와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는 단단하고 굳은 껍질과 깍정에 한 개의 종자만이 쌓여있는 나무 열매의 총칭으로 종류에는 아몬드,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캐넌슛, 헤이즐넛, 코코넛, 피칸넛, 잣, 호두, 땅콩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술의 종류와 특징. 요건 좀 봐야죠. 양조주, 곡물이나 과일을 원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킨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낮습니다. 증류주, 발효시킨 양조주를 증류한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높습니다. 혼성주, 증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정제장을 넣고 과일 등의 추출물로 향미를 낸 것으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높습니다. 자, 혼성주의 종류에는 오렌지 리큐르,
그랑마니에르, 쿠엥트로, 큐라소 등이 있습니다. 체리 리큐르에는 마라스키노, 커피 리큐르에는 깔루아, 여기서 깔루아와 마라스키노, 그리고 오렌지 리큐르의 구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콜릿 되겠습니다. 초콜릿은 구성 성분이 코코아, 카카오 버터, 유화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콜릿은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라든지 마트에서 사 드시는 그런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원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원석을 비터, 쓴, 그래서 비터 초콜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터 초콜릿을 기준으로 한 구성 성분을 말합니다. 코코아 62.5 분수라면 8분의 5, 카카오 버터 37.5, 8분의 3, 유화제 0.2에서 0.8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버터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지방으로 글리세린 1개와 지방산 3개가 결합된 구조이겠습니다. 실온에서는 단단한 상태이지만 입안에 넣는 순간 녹게 만듭니다. 고체로부터 액체로 변하는 온도 범위가 겨우 2도에서 3도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초콜릿의 풍미, 구용성, 감촉, 맛 등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터 초콜릿의 비터란 쓰다, 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콜릿의 종류, 배합 조성에 따른 분류되겠습니다. 카카오 메스, 비터 초콜릿을 다른 말로 카카오 메스, 카카오 덩어리, 다크 초콜릿은 이 카카오 메스의 설탕과 카카오 버터, 레스틴, 비닐, 바닐라 향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밀크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 구성 성분에 분유를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고용분, 코코아 고용분을 제거한 카카오 버터에 설탕, 분유, 레스틴, 바닐라 향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파타 글라세는 코팅용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메스에서 카카오 버터를 제거하고 식물성 유지와 설탕을 넣어 만든 것으로 템퍼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코코아는 카카오 메스를 압착하여 카카오 버터와 카카오 박으로 분리한다. 카카오 박을 분말로 만든 것이 코코아 분말이 되겠습니다. 코코아. 커버추어의 특징과 사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추어는 대형 파는 초콜릿으로 카카오 버터가 35에서 40%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에서 유동성과 점성을 갖는 제품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템퍼링을 거쳐 카카오 버터를 베타형의 미세한 결정으로 만들어 매끈한 광택의 초콜릿을 만듭니다. 그러면 초콜릿의 구용성이 좋아지겠습니다. 이 초콜릿을 템퍼링 할 때 초기 온도를 38에서 40도, 초기 용해 온도, 처음 용해 온도가 되죠. 그리고 27에서 29도로 냉각시켰다가 두 번째 용해 온도가 30에서 32도 됩니다. 여기서 38에서 40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45도가 보다 더 적당한 듯 저도 많은 초콜릿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시험에서는 38에서 40도가 정답이었으므로 시험의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4번 템퍼링이 잘못되면 카카오 버터의 지방에 의한 그 지방불능, 지나치게 온도가 낮거나 혹은 지나치게 습도가 높게 보관이 되면 초콜릿 표면으로 설탕이 배어져 나오는 슈가블룸, 설탕불룸이 발생하겠습니다. 초콜릿의 적정 보관 온도는요, 온도가 15도에서 18도, 습도는 40에서 45도로 다른 제과 제품과 달리 낮은 보관 습도 설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슈가블룸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다음은요, 영양학 편이 되겠습니다. 영양학의 1장,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영양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 중 체내에 흡수되어 생활 유지를 위한 생리적 기능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죠. 체내 기능에 따라 그 영양소를 열량, 구성, 조절 영양소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열량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영양소의 종류가 중요하겠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근육 영양소는 근육, 골격, 효소, 호르몬 등의 신체 구성의 성분이 되는 영양소로서 종류, 단백질, 무기질, 물이 되겠습니다. 조절 영양소는 체내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영양소로서 무기질, 비타민, 물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탄수화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당질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와 영양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포유동물의 혈당, 인간도 여기에 속하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0.1% 기억해 주시고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적절한 혈당을 유지를 하지요. 그래서 각 조직에 보내져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이용이 되죠.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요, 간장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때 근육에 가장 많이 저장이 됩니다. 과잉 포도당은 글리코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으로도 전환이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두뇌와 신경, 적혈구의 열량 영양소로 이용되며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 됩니다. 과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류 중 가장 빨리 소화 흡수됩니다. 포도당을 섭취해서는 안 되는 당뇨병 환자에게 감미료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갈락토스, 지방과 결합하여 뇌 신경 조직의 성분으로 유아에게 특히 필요한 당이 되겠습니다. 자당은 당류의 단맛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당이 되겠습니다. 전하당, 자당이 가수분해될 때 생기는 중간 산물로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혼합된 당이 되겠습니다. 메가당, 일명 엿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발효하지 않아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므로 어린이나 소화기 계통의 환자에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혜, 감주, 조청, 엿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당은요, 장내에서 잡균의 번식을 막아 정장작용을 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체내에서 그 우유 중에 있는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결여되어 발생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녹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과 밀을 통하여 섭취하는 대표적인 탄수화물의 형태입니다. 단맛이 없고 물에 용해되지는 않으나 찬물에는 잘 풀립니다. 넥스트렌, 일명 호종이라고 합니다. 전분보다 분자량이 적고 물에 약간 용해되며 점성이 있습니다. 자, 글리코겐. 동물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간장이나 근육에 저장해 두는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쉽게 포도당으로 변해 에너지원으로 쓰이므로 동물성 전분이 되겠습니다. 호화나 노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셀룰로스, 섬유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으나 변의 크기를 증대시키며 장의 연동작용을 자극하여 배설을 촉진합니다. 반면 초식동물은 가수분해하여 포도당을 섭취를 합니다. 팩틴, 팩틴산은 반섬유소라 하여 소화, 흡수되지는 않으나 장내 세균 및 유독물질 흡착 배설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팩틴은 다당류의 유리산, 암모늄, 칼륨, 나트륨 등이 결합된 복합 다당류입니다. 올리고당, 청량감이 있으나 감미도가 설탕의 20에서 30%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탕에 비해
항충치성이 있습니다. 단당류가 2개에서 10개 시험 기준이 되겠습니다. 2개에서 10개로 구성된 당으로 장내 비피더스 균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1g에 4kcal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즉 열량 영양소의 기능이죠. 단백질 절약 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섭취되지 않으면 이제 단백질을 열량 영양소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간에서 지방 합성과 지방 대사를 조절합니다. 간장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합니다.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추신경 유지, 혈당 유지, 변비 방지, 감미료 등으로 이용이 됩니다. 기호성을 증진시키는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 중독증 있지 않습니까? 기호성을 증진시키는 영양 성분이 되겠습니다. 일일 총 열량의 55에서 70%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의 대사, 단당류는 그대로 흡수하나 이당류와 다당류는 소화관 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체내에서 흡수된 포도당 한 분자는 혈액에 섞여 각 조직 내 세포에서 피부로 산 두 분자로 분해되고 운반되어 TCA 회로를 거쳐 완전히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에너지로 쓰여지고 남은 여분의 포도당은 호르몬 인슐린에 의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완전히 산화할 때 조효소는 비타민 B군이 작용하고 인과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필요합니다. 과량 섭취 시 유발되는 질병으로는 비만, 당뇨,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좀 혼자 공부하시느라고 집중이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필기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다음 강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시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